저번 시간에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 당사간의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세법상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시가는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 하지만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법에 정해놨다. 오늘은 그걸 한번 사례로 간단히 한번 계산해보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그럼 세법상에서 이런 비상장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 생각에는 누구라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이번 시간에 좀 알아두시면 회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뭐 주식 가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법에서 로직을 다 짜놨는데 뭐 뜯어보면 다 어쨌든 일리가 갑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버느냐,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버는 거를 기업 가치가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당연히 좀 동의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딱딱 정리하면 지금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이것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부동산을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이면 뭐 이제 뭔가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로 임대 수익을 향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게 뭐 건물가액에 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건물 지금 팔면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손익 관점에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부채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법상 용어로 첫 번째는 순손익 가치, 두 번째는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용어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볼 겁니다. 1번, 얼마를 버느냐. 지금 우리 회사가 여기 시점 기준으로 뭔가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 주식 가치 평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우리는 세법상 기업 가치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저희 회계사들이 하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하는데 일단은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좀 추정을 합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얼마를 벌지 이 추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DCF 현금 흐름 할인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인데, 느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미래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기업 가치라는 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객관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법에서 말하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도 뭐 정확히 일치하지 않겠지만 누가 계산해도 굉장히 비슷한 값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를 버느냐,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과거 3년치를 봐요. 평가 시점에 1년, 2년, 3년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숫자를 뽑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자, 그래서 3년 전에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1,000원이었고요. 그때 100주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는 2,000원, 1년 전에는 3,000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각각 주식은 100주가 있었다고 심플하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세법상 이제 세금 부과 목적으로 주식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준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뭐 결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세무상 이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상 1,000원, 2,000원, 3,000원 벌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고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설명드리기는 너무 좀 세법상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그냥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세무상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사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년 전에는 2,000원, 2년 전에는 3,000원, 1년 전에는 4,000원을 세무상으로 벌었구나 라고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주당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한 주당 이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100주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20, 30, 40원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3년 전에는 한 주당 세무상 20원, 30원, 40원을 각각 벌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름대로 세법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로직을 짜놨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평가 시점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3년 전이잖아요. 이건 2년 전이고 1년 전이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그냥 평균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평균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전 최근 가까운 거를 좀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1대, 2대, 3대 가중 평균이라는 거로 이제 평균치를 뽑아냅니다. 자,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하면 20, 60, 120이죠. 요걸 더합니다. 요거를 1대, 2대, 3이잖아요. 6이잖아요. 나누기 6을 해요. 33.3이 나옵니다. 3년 전 잔으로 손익을 뽑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근 연도에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평균 개념으로 손익을 뽑는 건데 1대 2대 3으로 가중치를 줘서 최근에 손익이 그래도 좀 많이 반영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가 한 주당
세무상 1년에 평균 33.3원을 버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거는 1년에 33.3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버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그럼 주식 가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는 1년에 33원을 버는데 뭐 멀티플 10배를 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세법에서 그냥 정해놨습니다. 10배. 1년에 33원을 버니까 우리 회사는 기업 가치는 333원이구나.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그냥 정해놨어요. 진짜 법에 정해놨습니다. 1년에 33원을 벌어서 아 그래? 그러면 너희 회사 기업 가치는 10배 해줄게. 1년에 33원을 버니까. 그래서 333원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나요 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뭐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 좀 신기하겠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순손익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과거 3개월치 자료를 평균해서 뽑아낸 다음에 10배를 곱하면 그래요. 손익으로 평가했을 때는 우리 회사는 333원이구나 한 주당.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순자산 가치. 우리 회사의 지금 자산이 10,000원이고요. 부채가 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자산 팔면은 10,000원 들어오고 부채 팔면은 5,000원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5,000원이라고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그냥 회계상 자산이고 회계상 부채예요. 요거를 또 세무상 자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에 뭔가 토지랑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사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를 10억 주고 샀어요. 건물을 뭐 20억 주고 샀어요. 그럼 20억이 달려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20억은 옛날에 샀던 그 금액이 계속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랑 건물을 세법상 시가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도 다 법에 다 짜놨습니다. 공시시가, 기준시가 이런 걸로 다 해가지고 이거 평가했을 때 옛날에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부채도 회계상 자산부채를 세무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자산을 평가해보니 15,000원이다. 부채도 뭔가 7,000원이다 라고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변환하는 과정이 사실 저희가 일하는 업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세무상 자산이 15,000원이고 세무상 부채가 7,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빼면은 8,000원이죠. 세무상 우리 회사에 지금 다 팔면 얼마냐? 8,000원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100주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또 이제 100주로 나눠봅니다. 얼마죠? 80원.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를 다 팔면 세무상 한 주당 가치는 8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상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해 보니까 한 주당 얼마를 버느냐로 평가를 해보니까 333억을 법니다. 지금 상태에 자산 부채를 다 정리하면 80원이 우리 회사의 한 주당 가치입니다 라고 두 개 숫자를 뽑아냈어요. 느낌상 뭔가 이것도 평균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잖아요. 이 방법을 뽑았을 때 333원이고 이 방법으로 뽑았을 때 8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평균을 냅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단순히 나누기 엠빵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줘요. 어디에 가중치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법마다 좀 이제 변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3대2로 가중치를 줍니다. 요거를 곱하기 3, 요거를 곱하기 2 한 다음에 5로 나누면 3대2로 가중 평균이 되겠죠? 물론 이게 2대3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순손익 가치에 3의 평균치를 주고 순자산 가치에 2의 평균치를 줍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232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따라오면은 우리 회사의 한 주당 세법상 비상장 주식 기업 가치는 232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물론 이제 가정을 엄청 제가 심플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법상 적용되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한다는 건데 과연 어떤 로직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봤어요. 정리하면 손익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자산 부채 기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익은 과거 3개년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자산 부채는 이것도 세무상으로 돌린 다음에 어쨌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가중 평균을 해서 한 주당 기업 가치를 뽑고 요걸 기준으로 뭐 이제 증여세를 매기든 상속세를 매기든 아니면 이제 거래를 할 때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무상 시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냥 계산 로직을 다 법에서 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법상 이게 금액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100% 그렇진 않지만 금액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방법은 그냥 말씀드렸지만 거의 세금 부과 목적으로 로직을 짜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쓸데없이 커지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낮출 수가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중치가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3개년치 손익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특히나 직전 연도가 가중치가 3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보다 순손익 가치가 3의 가중치를 더 먹으니까 어쨌든 이게 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뭔가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치를 낮출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세법상 시가는 매매 사례 가액인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법으로 로직을 다 짜놨고 이 로직을 그냥 대략 값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다 계산을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구나 정도만 이번 시간에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